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별도 아니고 거대한 은하도 아니며 수백 개의 은하가 모인 성단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정체는 아무것도 없는 곳, 바로 공허입니다.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거대한 빈 공간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은하와 별들을 작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거대하죠. 크게는 수억 광년, 하나의 공허가 우리의 상상조차 압도할 만큼 광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텅 빈 공간이 우주의 가장 큰 구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주의 지배자가 되어버렸을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공허를 단순히 은하가 없는 빈 구역쯤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공허 속에 암흑 에너지와 우주의 최후를 결정할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 애리조나주 키트피크 천문대에서 두 명의 천문학자가 혁명적인 발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르 톰슨과 스티븐 그레고리는 밤마다 망원경 앞에서 은하들의 위치를 기록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들은 지구를 꼭지점으로 하는 피자 조각 모양의 도표를 만들어 은하들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코마 성단 주변의 은하들을 조사하던 중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은하들로 가득 차야 할 광대한 영역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수백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이 빈 공간에는 은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주의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말이죠. 이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천문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우주론적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주는 본질적으로 균질해야 했거든요. 즉 충분히 큰 규모에서 보면 어디든지 비슷한 밀도의 물질이 분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빈 공간의 존재는 이러한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1981년 로버트 커스너가 이끄는 미국 연구팀이 또 다른 거대한 공국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부테스 공국으로 알려진 이 구조는 여전히 알려진 가장 큰 공국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이 발견으로 서구 천문학계도 마침내 공국의 실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테스 공국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우주는 단순히 은하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성단들은 거대한 우주 그물의 노드에 불과했고 은하들은 길고 얇은 필라멘트를 따라 배열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극들의 존재는 설명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빈 공간들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우주의 초기 조건과 중력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 인플레이션 시대 동안 양자 요동들이 시공간에 아주 작은 밀도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 미세한 변화들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크게 확대되었죠. 밀도가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는 중력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모일수록 중력은 더욱 강해졌고 이는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물질이 은하와 성단으로 계속 집중되면서 그 물질들은 어딘가에서 와야 했어요. 바로 공극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밀도로 시작했던 지역들이 점차 물질을 잃어가면서 더욱 비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은하들과 성단들이 격렬한 충돌과 합병을 통해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공극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진화를 거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을 잃어가며 점점 더 커져갔을 뿐이에요. 우주론자들이 공극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유연한 경계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그들은 완전히 다른 분야인 지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지리학자들이 유역을 정의하는 방식을 우주에 적용한 거예요. 유역은 모든 물이 같은 목적지로 흐르는 지역이며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지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밀도 지역인 벽과 필라멘트를 높은 산으로, 저밀도 공극을 계곡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와 같은 대규모 은하 탐사를 분석한 결과 근처 우주에서 수만 개의 개별 공극들을 매핑하고 목록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주론자들은 공극들의 계층 구조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공극들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미하고 붉은 은하들의 작은 집합체를 포함하고 있었죠. 이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고 작은 그룹들과
얇은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진 소형 우주 그물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주의 공급 구조는 프랙탈과 유사합니다. 동일한 우주 그물 구조가 더 작은 규모에서 더 큰 규모로 계속해서 나타나죠. 하지만 우주 그물의 대부분은 암흑 물질에 존재하고 그 일부만이 은하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 중첩된 계층 구조의 모든 수준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어요. 슈퍼 공극의 존재에 대한 힌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CMB에서 말이에요. CMB는 우주가 불과 38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생성된 남은 빛입니다. CMB는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아요. 100만 분의 1 정도의 온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냉점으로 알려진 것이에요. CMB의 특정 영역이 예외적으로 크고 예외적으로 차갑습니다. 사실 너무 크고 차가워서 표준 우주론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냉점을 볼 때 실제로는 광대한 슈퍼 공극의 조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 공극은 CMB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냉점 슈퍼 공극은 에리다누스 슈퍼 공극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다른 슈퍼 공극은 KBC 슈퍼 공극이라고도 하며 거대 공극이라고도 불려요. 10억에서 2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으며 직경이 13억 광년에 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2013년 3명의 연구원이 제안한 진정으로 거대한 슈퍼 공극입니다. 이 공극은 때때로 발견자들의 이름을 따서 KBC 공극이라고도 불리며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공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직경이 최대 30억 광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하수를 둘러싸고 있는 라니아케아와 샤플리 초은하단과 같은 모든 거대한 구조들에도 불구하고 이 슈퍼 공극이 이 모든 구조들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부피가 크면서도 여전히 공극이라고 불릴 만큼 평균 밀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BC 공극의 존재는 여전히 매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그 존재에 대한 추가적인 독립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슈퍼 공극들은 우주가 균질화되어야 하는 명목상의 규모보다 더 크므로 이러한 슈퍼 공극들이 순전히 우주적 규모를 통한 무작위 사고인지 아니면 너무 커서 우주에서 큰 구조물이 어떻게 나타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주론 커뮤니티 내에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어요. 일부 우주론자들은 알려진 슈퍼 공극들이 너무 크고 균질성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를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우주론자들은 구조의 성장에 대한 매우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끔 슈퍼 공극들을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은 남아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극들이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전에 물질의 바다에 묻힌 낮은 밀도의 작은 주머니로 나타났으며 현재 규모로 성장하여 우주의 부피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확장되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1990년대 후반 천문학자들은 이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적절하게 신비로운 이름인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암흑 에너지 모델에서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시공간 진공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취급합니다. 즉, 상자를 가져다가 모든 입자와 방사선을 비우고 완벽하게 빈 부피를 남겨두면 여전히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찬 상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암흑 에너지는 극도로 약한 반발 중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하와 성단과 같은 대량의 질량이 있는 곳에서는 그 효과를 알아차릴 수 없지만 전체 우주에 걸쳐 평균적으로 암흑 에너지가 지배적이 되어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해요. 즉,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우주의 공허예요. 광대한 공허의 깊은 깊이에서 말이죠. 이러한 공허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물질과 방사선이 없지만 우주를 감염시키는 질병인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공극이 커짐에 따라 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더 많은 암흑 에너지가 있어 암흑 에너지가 더욱 강력해질 거예요. 암흑 에너지는 약 50억 년 전에 우주의 진화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년 후 우주 그물은 파괴될 것이고 그 안에 끊임없이 커지는 공허에 의해 소모될 거예요. 더 이상 필라멘트도 없고 초은하단도 없고 벽도 없을 것입니다. 고립된 그룹과 성단만이 공허의 절대적인 무의 확장으로 분리될 거예요. 우주의 먼 미래는 공허에 속합니다. 그들은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를 파괴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허는 인류가 과거의 가장 깊은 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수정처럼 맑은 창문입니다. 우주론자들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같은 특정 시대의 직접적인 관측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CMB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이에요. 반면 우주론자들이 가진 다른 선택은 가능한 한 현대 우주를 많이 관찰하고 은하 그룹 성단 및 공허의 분포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이러한 지도를 물리학 지식과 결합하여 시계를 되돌리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주의 그물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수십억 년에 걸쳐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려줄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그물은 원칙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해요. 우리는 모든 성단과 모든 은하의 진화를 수년 전의 수소와 헬륨의 원시 수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물리의 기본 법칙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입자들의 집합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초기 우주의 메아리가 여전히 신체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전체 은하와 성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너무 복잡하고 별 형태의 자기장, 우주선, 초신성, 그리고 온갖 복잡한 물리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결코 관찰을 통해 우주의 원시 조건을 풀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공허는 단순합니다. 공허는 비어 있어요. 공허는 깨끗합니다. 공허는 지루해요.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더 커지고 가끔 이웃과 합쳐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느리고 신중하며 의도적이에요. 공허는 따라서 거대한 우주 물체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기 우주에 대한 완벽한 창을 제공해요. 우주는 수십억 년 전과 같았습니다. 공극을 들여다볼 수 있고 공극은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까다로운 미스터리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있어요. 암흑 에너지가 시공간의 모든 입방 센티미터에 퍼져 있다고 생각되지만 태양계, 은하, 성단과 같은 고밀도 영역 내에서 그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극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극은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론자들이 우주의 어두운 면의 가장 깊은 작동을 연구하기 위해 갈 수 있는 실험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우주 공극은 우주의 밝은 물체에 대한 전통적인 조사에 잊혀지고 무시된 부산물인 그림자 속에 쇠퇴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발견은 우주론자들이 우주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광대한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주의 공극에 대한 흥미는 뉴욕과 같은 새로운 기술 덕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은하 조사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조사가 충분히 광범위해짐에 따라 우주론자들은 연구할 공극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천 개를 목록화해야 해요. 2023년에 발사된 유럽 우주기구의 유클리드 망원경은 수백만 개의 은하의 위치를 매핑하는 대규모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공극 연구가 한때 우주론의 변두리에 있었던 유클리드 연구팀은 이제 조사 내에서 우주의 공극을 찾고 이를 사용하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그룹을 포함했어요.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를 넘어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심연 속을 응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곳에서 우주의 전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